너 혹시 주판으로 수학 배웠니? 미국 교사의 조롱 섞인 말. 그 말에 세연이는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겨우 10살. 세연에게는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건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단 3초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초 후 교실은 숨을 죽였고 모두의 얼굴에 경악과 혼란이 번졌습니다. TV 여러 번 소개됐던 한국의 천재 소녀 세연. 지금부터 그녀가 펼치는 통쾌한 미국 정복기 함께 보시죠.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세연이라는 10살 소녀가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딸인 세연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수학적 재능을 보였죠. 그녀의 재능은 이미 방송가에서도 유명했는데 KBS 스타킹에 여러 차례 출연하며 놀라운 암산 실력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세연의 부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딸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회계 일을 담당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동네 은행에서 창구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딸의 천재성이 가문의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외할아버지였습니다. 6.25 전쟁에서 실제로 싸웠던 예비역 삼성 장군인 외할아버지는 늘 세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연아, 조국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 한국인의 자부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외할아버지의 말씀은 세연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조용하지만 결코 기죽지 않는 성격의 세연은 할아버지를 무척 존경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켜낸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고 싶었던 것이죠. 어느 날 세연의 집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기 입학 제안이 온 것입니다. 세연의 수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한 달간 수료 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연의 부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0살 어린 딸을 혼자 미국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 걱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연은 달랐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저는 해낼 수 있어요 라고 말했죠.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 회의 끝에 세연의 미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세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연아, 내가 가는 곳은 멀고 낯선 땅이다. 하지만 잊지 마라. 너는 이 나라 참전용사의 손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맞서거라. 2024년 가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세연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큰 배낭을 맨 세연의 모습은 어린아이답지 않은 의연함을 보여주었죠. 비행기 창문으로 바라본 한반도가 점점 작아질 때까지 세연은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세연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땅의 공기는 한국과 달랐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영어 소리가 그녀를 압도했죠. 하지만 세연은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연이 배정받은 학교는 캘리포니아 주 교외에 있는 평범한 공립고등학교였습니다. 웨스트사이드 하이스쿨이라는 이름의 이 학교는 백인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시아계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세연은 기숙사 대신 학교 근처 홈스테이 가정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첫 등교일 아침, 세연은 깔끔하게 교복을 차려입고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키 작은 동양인 소녀가 고등학교에 나타난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수근거리며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담임교사를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스 워커라는 이름의 중년 여교사는 세연을 보자마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한국에서 온 학생이구나. 한국은 아직도 주판을 쓰죠. 워커의 첫마디는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죠. 세연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죠. 진짜 강한 사람은 함부로 화내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워커. 잘 부탁드립니다. 교실 한쪽에서는 일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세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칼렛이라는 빨간 머리 소녀와 제이크라는 덩치 큰 남학생이 그 무리의 중심이었죠. 칼렛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김치 냄새가 나는데? 마늘 많이 먹고 왔나 봐. 제이크도 거들었습니다. 아시아 애들은 다 똑같아. 공부만 하고 재미없잖아. 주변 학생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죠. 하지만 세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곧은 자세로 앉아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커는 세연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세연이 일어서서 또박또박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세연입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녀의 영어 실력은 생각보다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몇몇은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웠죠. 스칼렛은 친구들과 속삭이며 세연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연의 눈빛을 직접 마주친 학생들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연의 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쳐 흘렸죠. 마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굳건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보여주었을 그런 의연함이 10살 소녀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세연은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은근한 차별은 계속되었죠. 특히 수학 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수학 교사인 미스터 존스는 아시아 학생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고, 세연 역시 그런 편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존스는 칠판에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적어놓고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칼렛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앉아있는 한국 애가 천재라고 하던데요. 진짜인지 저 문제 풀어보라고 해보세요.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세연에게 쏠렸죠. 존스는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그래요. 세연. 한번 나와서 풀어보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기대감과 함께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린 아시아 학생이 허세를 부리다가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죠. 스칼렛과 제이크는 비웃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워커도 교실 뒤쪽에서 회의적인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문제를 바라보았죠. 복잡한 편미분 방정식이 적혀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 수준의 난이도였습니다. 일반적인 고등학생이라면 이해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였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연은 단 3초만 문제를 바라본 후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칠판에 풀이 과정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교실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연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차례차례 정리되어 나갔고 중간중간 나타나는 계산 과정은 완벽했죠.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존슨조차도 경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세연은 완벽한 정답을 도출해냈습니다. 칠판 가득 써진 풀이 과정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세연은 분필을 내려놓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교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존스는 칠판의 풀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더 효율적인 풀이 방법이었죠. 이건 정말 놀랍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칼렛과 제이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웃으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죠. 다른 학생들도 경이로운 표정으로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실 뒤에서 지켜보던 워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연은 우쭐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겸손함을 잃지 않았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별거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교실 안의 권력 관계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연의 놀라운 수학 실력이 알려지자 학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일부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불편해했습니다. 특히 교장인 윌리엄스는 세연의 존재 자체를 문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는 50대 후반의 백인 남성으로 이 학교에서 15년째 교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미국 교육 방식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인물이었죠. 10살짜리 아시아 학생이 자신의 학교에서 화제가 되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윌리엄스는 워커와 존슨을 교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에 맞지 않아요. 저 아이가 정말 천재라면 왜 하필 우리 학교에 왔겠어요? 뭔가 수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워커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10살 아이가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미리 답을 외워온 거예요. 그녀는 세연의 실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윌리엄스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건 장난입니다. 저 아이는 가짜예요. 우리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퇴학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존스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장의 권위에 맞서기는 어려웠던 거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세연이 퇴학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돌기 시작했죠. 스칼렛과 제이크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역시 가짜였어. 진짜 천재라면 왜 퇴학당하겠어. 그들은 다시 세연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연은 홈스테이 집에서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무리 실력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연은 한국에 있는 외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자 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할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심해요.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외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세연아,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 진실은 스스로 증명되는 법이라는 거다. 미국 땅에서 조국의 이름으로 흔들리지 마라. 참전 용사의 손녀인 너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세연의 눈에 다시 의지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거라. 도망치는 것은 우리 가문의 방식이 아니다. 다음 날, 세연은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윌리엄스는 놀란 표정으로 세연을 바라보았죠. 무슨 일이니? 세연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전교 공개 수학 대회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천재인지 아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윌리엄스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공개 대회라고? 그런 것은 우리 학교에 없어. 하지만 세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들어주세요. 저는 어떤 문제든 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수준의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윌리엄슨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가 낼 문제는 미해결 난제야. 그것도 풀 수 있겠니? 그는 세연이 포기하기를 바랐지만 세연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공개 수학대회 소식은 삽시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10살짜리 한국 학생이 미해결 난제에 도전한다는 소문에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흥미를 보였죠. 어떤 이들은 기대감을, 어떤 이들은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번 기회에 세연을 완전히 굴복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지역 대학교 수학과 교수들에게 연락하여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죠. 대학원생도 쉽게 풀 수 없는 수준으로 말이에요. 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세연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녀의 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대회 당일 학교 강당에는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평상시라면 이런 학술 행사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학생들까지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심지어 지역 언론사에서도 취재진을 보내왔습니다. 10살 천재 소녀의 도전이 화제가 된 것입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작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세연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차분하고 의연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커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도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현실은 때로 가혹하거든요.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주파는 필요 없겠죠. 학생들 사이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수학과 교수가 직접 나와서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방정식을 적기 시작했죠. 그것은 정말로 미해결 난제였습니다. 리만 가설과 관련된 특수한 경우의 증명 문제였는데 세계적인 수학자들도 아직 완전히 풀어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칠판의 복잡한 수식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심지어 일부 교사들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연은 묵묵히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린 소녀가 거대한 벽 앞에서 막막해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스칼렛과 제이크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커를 집어들고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죠. 그리고 조용히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연의 손놀림이 빨라졌죠. 복잡한 수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갔고 중간중간 나타나는 핵심 아이디어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세연은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놀라운 풀이 과정이 펼쳐져 있었죠. 수학과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연의 풀이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감탄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연이 마커를 내려놓았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강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학과 교수가 앞으로 나와 풀이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문제는 수학계의 오랜 숙제였는데 이 학생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결해냈습니다. 강당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학과 교수의 확인이 끝나자 강당 안은 경이로움과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강당 뒤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파견된 수학과 교수진이었죠. 그들은 세연의 소식을 듣고 급히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수학과 학과장인 프로페서 데이비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왔습니다. 방금 전 이 학생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수학사에 기록될 만한 업적입니다. 그의 말에 강당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윌리엄슨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세연을 몰아내려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이죠. 워커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천재라고 비웃었던 소녀가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강당 한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세연과 같은 반의 조용한 학생인 톰이었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스칼렛이 교장 선생님과 짜고 세연의 시험지를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강당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죠. 스칼렛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톰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스칼렛은 교장실에서 세연의 답안지를 미리 바꿔치기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틀린 답을 써넣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자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윌리엄슨과 스칼렛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죠. 저 아시아 애를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해. 시험지를 바꿔치기 하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에요. 교장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또 다른 증거도 나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워커 선생님이 예전에도 아시아 학생들을 차별했어요. 작년에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증언들이 이어지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하버드 교수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능 있는 학생을 대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데이비스 교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죠. 미국 교육의 수치입니다. 기자들도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세연을 둘러싼 차별과 음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놀라운 실력까지. 이것은 단순한 학교 소식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윌리엄슨이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학생들의 야유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과하세요. 교장 그만두세요. 학생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자신들의 학교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입니다. 워커는 이미 강당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차별이 있었나요? 아시아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워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칼렛은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하며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제이크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죠.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세연이 이제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수나 승리감보다는 안타까움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죠. 외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관용의 정신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당의 소란이 가라앉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이크가 무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덩치 큰 고등학생이 울고 있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제이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연,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나는 정말 어렸어. 아니, 어린 게 아니라 무지했어. 너를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이크는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늘 열등감에 시달렸어. 그래서 너처럼 뛰어난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났던 거야. 하지만 그게 너를 괴롭힐 이유는 되지 못했어. 그의 진솔한 고백에 몇몇 학생들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제이크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제이크,
저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연의 말에 제이크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연, 정말 대단해.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서 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죠.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의 관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전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성숙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연은 계속해서 말했죠. 제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수학 실력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때 스칼렛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죠. 세연, 나도 정말 미안해. 스칼렛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내가 한 일들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세연은 스칼렛에게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스칼렛,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거죠. 당신도 분명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세연의 말에 스칼렛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강당 뒤쪽에서는 이미 취재진들이 이 감동적인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10살 한국 소녀의 놀라운 실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격적 성숙함까지도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었죠. 하버드 교수들도 이 광경을 보며 더욱 감탄했습니다. 데이비스 교수는 동료에게 속삭였죠. 저 아이는 수학적 천재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버드가 정말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 한편 윌리엄슨과 워커는 이미 교육청의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차별과 음모에 관련된 증거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징계는 피할 수 없었죠. 학부모들과 지역 사회의 분노도 거세었습니다. 세연은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녀의 말에 강당은 다시 한번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직접 세연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었죠. 프로페서 클라우디아 게이 총장은 세연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전용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날아왔습니다. 이는 하버드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웨스트사이드 하이스쿨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론진들이 학교 앞을 가득 메웠고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긴장과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죠. 하버드 총장이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에 지역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리무진이 학교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게이 총장이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고 그녀의 뒤로는 하버드 교수진과 입학처 관계자들이 따라왔죠. 윌리엄스는 이미 해임 통지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임시 교장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세연은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외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진정한 강함은 조용함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게이 총장이 도서관에 들어섰을 때 세연은 예의 바르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연의 침착한 모습에 총장은 더욱 감탄했죠. 세연,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선 것입니다. 총장은 세연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연, 당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오나 원망 대신 이해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세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저는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총장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6.25 참전 용사의 손녀라고 하셨죠. 그분의 희생과 정신이 당신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연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학교 강당에서 공식적인 조기 입학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게이 총장이 직접 세연에게 하버드 대학교 조기 입학 허가서를 전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총장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세연 학생은 뛰어난 학문적 재능뿐만 아니라 인격적 성숙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버드는 이런 인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세연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진정한 강함이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연은 칠판 앞으로 걸어가서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한글로 써내려갔죠. 진짜 강함은 조용히 증명됩니다. 그 아래에는 한글로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참된 힘은 소리 없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문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배움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당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죠. 취재진들은 이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6.25 참전용사의 손녀, 미국 교육계를 흔들다라는 제목으로 세연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죠. 외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세연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조국의 이름을 빛냈어. 그의 가슴에는 참전 용사로서의 자부심과 손녀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세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서 문화 간 이해와 교육 평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작은 소녀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조국을 위해 싸웠던 할아버지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세연에게 주판을 운운하지 않았습니다. 10살 소녀의 분필 한 자루가 미국 교실의 편견을 깨부쉈고 조국의 이름은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6.25 참전용사의 손녀가 미국의 교실을 울리고 하버드를 감동시켰던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가슴이 뛰셨다면 1초면 가능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고향의 이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세연을 향한 박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